얘, 너 집에 없니? 어머, 집에 오셨었어요? 지금 저 밖이에요. 이제 들어가려고 하는데. 아니, 일도 안 하는 애가 집도 안 지키고 뭐하러 밖에 돌아다니는 거야. 괜히 갔다가 헛걸음만 했잖아. 죄송해요, 어머니. 미리 연락이라도 주시지 그러셨어요. 오늘 아이가 평소보다 어린이집에 조금 머무는 날이라서 여기저기 밖에서 볼 일들 몰아서 보느라고요. 네가 밖에서 볼 일이 뭐가 있어? 어? 은행일 보고 서점에 들렀다가 애기 장난감 반납 처리도 하고 저녁장 봐서 지금 막 들어가려고요. 서점? 네가 책도 읽니? 네, 이것저것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분야들 골라서 읽어요. 책은 읽어서 어디에 쓰겠니? 한가롭게 독서하고 있을 생각하지 말고 하루빨리 기술을 배워야지. 너처럼 고졸에다가 가진 것 아무것도 없으면 아무 회사에서도 안 받아줄 거 아냐. 기술 배워서 애 좀 크고 나면 너도 밖에 나가 돈 벌어와야 할 것 아니냐. 우리 주성이가 언제까지 혼자 뼈 빠지게 돈 벌어다 줘야 해. 응? 네, 알겠습니다. 얘가 또 시어머니 말하는데 대답 건성건성하는 것 좀 봐. 그게 아니라 전부터 저보고 자꾸 기술을 배우라고 말씀하시는데 제가 뭘 해야 하는지 잘 모르겠어서요. 아휴, 네가 있는 게 몸뚱이밖에 없는데 몸으로 할 수 있는 건 다 알아봐야지. 내가 그것까지 알아봐 주랴? 요리를 배워서 주방 보조 일이라도 하든지 운전이라도 배워서 택시기사라도 하든지 하물며 도배 일이라도 배워서 뭐든 돈 되는 건 해야지. 넌 나 좀 보고 배워라. 응? 내가 성견지명이 있으니 일찍 공인중개사 자격증이라도 따서 지금까지 이렇게 일하고 있잖니. 넌 까마득하게 어린애가 그렇게 집에서 애만 키우고 뭐하는 거냐, 염치 없게. 저 지난번에 교통사고 크게 났어서 아직 재활도 하고 있는 거 아시잖아요. 그놈의 교통사고 난 게 무슨 대수라고. 겉은 멀쩡해 보이더만. 내가 너같이 23살 때에는 일주일 밤낮을 일하고도 끄떡없었다. 다 정신력 문제야. 응? 넌 그냥 지금 나이 많은 남편이 돈 벌어다 주니까 그거 까먹으면서 편하게 놀고 먹는 거 아니냐. 우리 주성이만 불쌍하지. 그때 네가 임신만 안 했어도 결혼 안 시키는 거였는데. 아휴. 어머니, 왜 또 예전 일 갖고 그러세요. 저도 지금 애 없을 때는 집에서 할 수 있는 소일거리나 재택 아르바이트 하고 있어요. 그리고 아이는 그 당시에 저도 낳을까 말까 고민했었는데 오빠 쪽에서 낳자고 더 강하게 밀어붙여서 낳게 된 거고요. 어린애가 깜찍하게 나이 많은 남자 애나 배놓고는 뭐가 그렇게 할 말이 많아? 그런데 그 애 주성이 애는 확실히 맞는 거지? 나는 아직도 네 말을 못 믿겠어. 어머니, 주성이 오빠 애 맞아요. 어떻게 그런 말씀을... 지금 집에서 놀고 먹는 네 행색을 보고 있자니 주성이 같은 애 보험으로 잡아서 편하게 살려고 거짓말한 것 같기도 하고. 넌 부모님도 둘 다 없잖아. 괜히 나이차 많은 주성이 앞에서 불쌍한 척 다 해가며 보호 본능 자극해 꿰어낸 거 아니냔 말이야. 어머니, 말이 왜 또 그렇게까지 흘러가요? 저희 부모님 다 돌아가신 거랑 주성 오빠 꼬신 걸 어떻게 그렇게 연관시키세요? 임신해서 결혼하고 애 키우다 교통사고까지 났었잖아요. 그러다 보니 직업전선에 뛰어들어야 할 때를 놓치기는 했지만 애초에 놀고 먹겠다는 심보로 오빠랑 결혼한 건 절대 아니에요. 그거야 너만 알겠지. 아무튼 아직 필드에서 이렇게 팔팔하게 일하는 나로서는 너는 정말 쓸모없는 애로밖에 안 느껴진다. 내가 시키는 대로 하루빨리 뭘 배우든 자격증을 따서든 나가서 돈 벌어올 궁리나 해. 우리 아들 고생 그만 시키고. 오빠. 왜? 오빠도 내가 빨리 뭐라도 배워서
나가서 돈 벌어왔으면 좋겠어? 갑자기 무슨 소리야. 애기랑 나 뒷바라지하고 너 지금 사고 때문에 몸도 성치 않은데 무슨 돈을 벌기는. 한창 예쁘고 어린아이에 괜히 나 만나서 임신하고 시집와서 고생하는 거 내가 다 아는데 돈은 내가 벌면 되지. 그런 소리 하지 마. 어머니는 오히려 반대로 생각하시나 봐. 젊은데 나가서 뭐라도 해야지 살림만 하고 그러고 있다고 오빠한테 붙은 빈대 취급하셔. 엄마가 또 그랬어? 아휴, 내가 진짜 크게 뭐라고 한마디 할게. 미안해. 내가 대신 사과할게. 아니야, 그러지 마. 그냥 오빠도 그렇게 생각하는지 듣고 싶었어. 난 지금 네가 오히려 너무 고마워. 애기 예쁘게 키워주고 나 집에 가면 따뜻한 밥 차려주고 집안 살림 잘해주고 조금이라도 도움되겠다고 재택 아르바이트까지 하잖아. 나한텐 넌 감지덕지야. 내가 오히려 더 미안해. 그런 소리 듣게 해서. 부담 갖지 말고 너가 계속 이렇게 지내고 싶으면 이렇게 지내고 나중에 나가서 일하고 싶으면 그렇게 해도 돼. 오빠는 네가 뭘 어떻게 하든 다 찬성이야. 진짜? 고마워. 오빠라도 그렇게 얘기해줘서 너무 좋다. 오늘 저녁에 맛있는 거 해놓을게. 퇴근하고 빨리 와. 알았어. 이따 집에서 봐. 며칠 뒤. 오빠, 돌아오는 토요일에 우리 엄마 아빠 기일인 거 알지? 벌써 그렇게 됐나? 이번에는 나 혼자 다녀올게. 미안하지만 오빠가 집에서 아이 좀 봐줄 수 있어? 혼자 다녀오게? 괜찮겠어? 대신 엄마 아빠 보고 거기 사시는 이모네에서 하루 자고 오고 싶은데 그래도 돼? 그래, 주말이니까 내가 토요일 일요일 애 보고 있을게. 마음 편하게 다녀와. 이모님 뵌지도 엄청 오래됐잖아. 이모도 혼자 쓸쓸히 계시는데 간만에 가서 얼굴 뵙고 얘기 좀 많이 하고 올게. 그래, 그렇게 해. 걱정 말고 다녀와. 너 지금 어디니? 오늘 엄마 아빠 기일이시라 공주에 내려가는 차 아니에요. 설마 주성이도 같이 가니? 아니요, 이번에 저 혼자 가요. 공주 가는 길에 이모도 뵙고 하루 자고 오려고요. 오빠가 주말이라 지금 애기 봐주고 있어요. 뭐? 주성이 혼자 애를 보고 있다고? 네. 평일 내내 밖에서 일하고 힘든 사람한테 주말까지 애를 맡기고 넌 집을 비운 거니? 도대체 생각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네? 아니, 그게 아니라 저희 부모님 기일이라 가는 건데. 죽은 사람 챙기겠다고 지금 산 우리 아들 고생시키는 거 아니냐고. 그것도 잠깐 집 비우고 가는 것도 아니고 감히 외박을 하겠다고? 넌 나이가 어려서 그런 거니? 아니면 원래 그렇게 생각이 없는 거니? 정말 너 때문에 답답해 죽겠다. 전 오히려 운전해서 멀리 가면 오빠 피곤할 것 같아서 저 혼자 오겠다고 한 거예요. 오빠 고생시키려고 그런 게 아니라 집에서 쉬라고 한 행동이었어요. 네가 일을 전혀 안 해봤으니까 학간 일이 얼마나 고된지 이렇게 모르는 거야. 주말 잠깐 쉬는데 애까지 맡기고. 아휴, 원참. 이래서 내가 자꾸 너 보고 이래라 하는 거다. 너도 이 사회생활 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알아야 다시는 이런 짓을 안 하지. 네가 생각이 좀 있는 애였으면 그렇게 주말까지 아이 맡기고 공주 내려갈 생각을 안 했을 거다. 정말 너 하는 꼬라지 보니까 우리 주성이가 너무 불쌍해서 눈물이 앞을 가린다. 죄송합니다. 다 필요 없고 당장 다시 서울 올라와서 네가 애 보고 주성이 쉬게 해. 예, 내가 지난번에 주성이 먹이라고 보낸 보약 잘 챙겨주고 있니? 네, 매일 아침마다 하나씩 먹여 보내고 있어요. 그 약 그냥 다 갖다 버려라. 네?
멀쩡한 한약을 버리라고요? 내가 보약 지을 때는 생각을 못했는데 도저히 안 되겠어. 그냥 다 버려. 아까운데 도대체 왜요? 그거 주성이 기운 내라고 해준 건 맞는데 괜히 그거 먹고 둘째라도 생기면 어떡하냐. 네? 무슨 말씀이세요? 우리 주성이 지금 너랑 애 하나 있는 것도 힘든데 자칫 잘못해서 또 임신이라도 해봐라. 내 아들 더 힘든 꼴 난 못 본다. 나는 손주 욕심 없으니까 둘째 가질 생각은 꿈도 꾸지 마라. 가족 계획은 저희가 알아서 할 건데요.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오빠는 가능한 애기 많이 갖고 싶다고 그랬어요. 뭐? 택도 없는 소리 말아라. 당장 그 보약 다 갖다 버리래도 둘째고 셋째고 애 더 생기면 너는 계속 일 안 하고 집에 눌러 앉을 거 아니냐. 누구 남 좋은 일 시키려고. 절대 안 돼. 어머니, 도대체 제가 나가서 일 안 하는 거에 대해서 왜 이렇게 집착하시는 거예요? 집착이라니? 당연한 소리 한 것 가지고서? 나 봐라. 아직도 돈 벌잖니. 나도 하는데 감히 네가 집에서 놀고 먹어? 어머니도 오빠 어렸을 때는 집에서 살림하셨다면서요. 그때랑 지금이랑 같니? 지금 일 안 하는 여자가 어디 있어? 요즘 애들은 어린이집이다 돌봄이다 해서 다 지원받아 나라가 알아서 키워주는구만. 남은 게 시간이 내 엄마가 뭐하러 손 놀리고 있어? 하다못해 청소 도우미로 일할 생각이라도 해야지. 네가 나이만 어리면 다야? 내 아들이 봉이니? 저도 언젠가는 밖에서 일할 생각 충분히 갖고 있어요. 지금 경제 흐름 안 놓치려고 신문이랑 책도 꾸준히 보고 있고요. 그런데 어머니가 매번 이렇게 목적이나 대책 없이 무조건 나가서 일해라 하시니까 더 혼란스러워요. 저한테 조금만 시간을 주실 수는 없어요? 제가 안 하겠다는 게 아니잖아요. 배운 것도 뭐 없는 애가 무슨 원대한 꿈을 갖겠다고. 생각할 시간이 필요하고 책을 보고 그러고 앉아있어? 그냥 닥치는 대로 몸으로 부딪히라는 거지. 내 말은 네가 할 수 있는 걸 하라는 거야. 괜히 시간 질질 끌지 말고. 경제 흐름? 네가 본다고 뭘 알아? 네 주제를 알고 하는 소리니? 어머니 정말 너무하세요. 아무튼 더 이상 길게 말하기 싫다. 더 이상 임신은 더더욱 안 되고 지금이라도 당장 써먹을 수 있는 기술 배워서 밥벌이를 해오든지 해. 네 밥값은 네가 알아서 해. 한 달 뒤. 예, 내 앞으로 온 이게 다 무슨 소리니? 여기 등평로에 있는 6층짜리 건물 명의가 네 이름으로 되어 있던데 이게 다 뭐야? 보시는 대로예요. 그거 제 거예요. 뭐? 이 건물이 어째서 네 거야? 그게 중요한 건 아니고 그 건물 좀 팔아주세요. 공인중개사 어머님. 팔아달라고? 지금 나한테 팔아달라고 이 서류를 다 보낸 거야? 네. 6층짜리에 대로변에 있으니까 최소 80억 이상은 받아주셔야 돼요. 제가 그 동네 시세 이미 다 알아봤거든요. 그 이상으로 잘 팔아주시면 수수료는 더 넉넉하게 챙겨드릴 테니까 걱정 마시고요. 아니, 이게 다 무슨 일이야? 어? 어머님이 살아있는 주성 오빠 힘들다고 기일 때도 못 찾아뵙게 한 저희 부모님이 저한테 유산을 물려주신 게 있거든요. 사시던 아파트 한 채랑 지방에 땅 300평 정도였는데 제가 혼자 경제 공부를 계속하면서 그 아파트 재테크를 아주 잘했어요. 팔고 사고 다시 팔고 사고 몇 번 했더니 건물 한 채 가격은 우습게 나오더라고요. 지금 등평로 그쪽이 번화가로 바뀌면서 건물 시세가 확 뛰길래 이참에 또 파는 거예요. 이번에는 건물이라 차익이 꽤 남을 것 같더라고요. 그거 갖고 지방에 남아있는 땅에 단독주택 지어서 오빠랑 애기랑 가서 오순도순 살기로 했어요.
참, 아기는 둘째, 셋째, 넷째 힘 닿는 데까지 낳기로 결정했고요. 뭐? 너 그렇게 많은 재산이 있었으면서 왜 여태까지 말을 안 했어? 어머님이 저 배운 거 없고 나이 많은 남자 잡아서 임신에 호강하려는 몸뚱아리밖에 없는 미친년 만드셨잖아요. 지금 제가 처한 상황은 생각도 안 해주시고 몸으로 때울 수 있는 거 아무거나 배워서 빨리 일하라고 재촉하셨잖아요. 저는 계속 이렇게 틈틈이 경제 관련 공부도 하고 재테크도 실제로 해보면서 재산 불리고 있었는데 어머님은 아주 저 일 못 시켜 먹고 구박 못해서 안달이셨었죠? 내가 언제 또 그렇게 했다고. 저 나이 어리고 머리도 비어있고 할 줄 아는 것도 없다고 무시하셨을 때 정말 이날만은 기다려왔어요. 어머님이 본인은 그 자랑스러운 공인중개사 일한다고 그렇게 입이 닳도록 말씀하셨죠? 그 일 하니까 제 이런 건물이라도 팔 수 있는 거에 감사하세요. 아니면 그런 거대한 수수료를 어디서 만져보시겠어요? 어리고 똑똑한 이 며느리 덕분에 어머니가 덕 좀 보시네요. 그렇죠? 참, 이게 다 무슨 일이래? 겉모습만 보고 그렇게 쓸모없는 사람으로 치부하지 마세요. 3배나 더 나이 많은 어머니보다 오히려 어린 제가 훨씬 똑똑하고 돈 잘 버니까요. 참고로 어머님이 그렇게 소름 돋게 아끼시는 주성 오빠도 제가 회사 그만두게 했어요. 이제 평생 돈 걱정 없이 살아도 되니까 지방 내려가서 하고 싶은 거 하면서 편하게 살자니까 눈물 흘리면서 고마워하던데요. 이제는 저한테 더 이상 나가서 일해라 마라, 아들 힘들게 하지 마라 어쩌라 훈수 두지 마세요. 아시겠어요? 건물 팔리면 연락 주시고요. 이번 달 내로 어머님이 처리 잘 못하시면 다른 부동산 알아볼게요. 그렇게 알고 계세요. 예, 차연아! 차연아! 주성아, 엄마 어쩜 좋니? 왜? 무슨 일이야? 최근에 주택 전세 계약이 이상하게 잘 나간다 싶어서 신나게 중개했었는데 알고 보니 전부 다 전세 사기 매물이었어. 지금 나 통해서 계약한 세입자들이 모두 모여서 엄마 고소하고 교도소 보내겠다고 난리야. 한술 더 떠서 나도 전세 사기꾼들이랑 한통속 아니냐며. 맨날 가게 앞에 와서 계란 던지고 페인트 칠 해놓고 그래. 지금 무서워서 가게 문도 못 열고 있어. 내가 중개사도 그게 사기 매물인지는 사전에 절대 알 수 없다고 그렇게 설명했는데도 들을 생각도 안 해 다들. 이 전세 사기꾼들이 부동산 몇 군데를 찍어서 아주 집중적으로 매물을 뿌린 거였는데 엄마가 걸린 거야. 어쩐지 그놈들이 다른 때보다 수수료를 더 높게 준다 그러더니 내가 그 미끼를 물어버렸어. 어떡하면 좋니? 그러게 엄마도 조심했어야지. 이게 조심한다고 피해질 일이니? 아이고, 엄마 진짜 이러다가 경찰한테 잡혀가면 어떡해. 그래서 말인데 네가 차연이한테 말 좀 잘 해주면 안 되겠니? 우선 급한 대로 차연이 그 건물 처분한 돈으로 저 세입자들 돈을 좀 메꿔달라고 하면 안 될까? 엄마, 미쳤어요?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하는 거예요? 엄마가 다 잘못해놓고 그걸 차연이 보고 해결해달라고요? 아니, 차연이가 지금 우선 큰 돈이 생겼으니까 가족끼리 그 정도는 해줄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누가 가족이래요? 차연이한테 엄마는 가족이 전혀 아니에요. 그게 무슨 소리니? 너랑 결혼하고 애까지 낳았는데 같은 가족이지. 엄마는 그러면 차연이를 가족처럼 대해준 적 있어요? 차연이가 엄마 때문에 얼마나 힘들어했는지 알아요? 어린 며느리를 딸처럼 대해주지는 못할 망정 그렇게 구박하고 무시하더니 이제 와서 가족이란 말이 그렇게 쉽게 나와요? 엄마 때문에 내가 그동안 차연이한테 얼마나 미안했는데
정말 마음 같아서는 나도 엄마랑 영 끊고 싶었지만 그러지 못했어요. 그놈의 천륜 때문에. 그래서 저는 차연이한테 평생 잘할 거예요. 추성아. 엄마도 차연이한테 못되게 군 거 평생 속죄하면서 살아도 모자랄 판인데 또 돈 얘기를 꺼내겠다고요? 그냥 그 세입자들한테 욕먹고 벌 받으세요. 추성이, 너 어떻게 엄마한테 이럴 수 있니? 이제 더 확실히 알겠어요. 제 가족은 차연이랑 우리 아이뿐이에요. 엄마는 더 이상 제 가족이 아니에요. 이런 문제로 앞으로 저희 가족 곤란하게 할 생각하지 마세요. 차연이한테 들으셨죠? 살아생전 차연이 부모님 물려주셨던 땅에 저희 집 지어서 살기로 했어요. 집 공사도 거의 다 끝나가고 이번 달 안에 서울 생활 다 정리하고 내려가니까 이제 엄마도 더 이상 연락하지 마세요. 엄마 그 전세 사기 문제 잘 해결하시길 바랄게요. 추성아, 네가 어떡해? 전세 사기 중개로 인해 시어머니는 그 후로도 오랫동안 세입자들에게 시달려 마음의 병을 얻기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저에게 평생 미안한 마음을 갖고 살겠다는 남편은 냉정할 정도로 시어머니를 무시하면서 살더군요. 그 덕분에 저는 시어머니를 안 보고 마음 편히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흐른 지금 저희 부부는 둘째를 낳고 뱃속에 셋째까지 임신해 다복하고 행복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는 채널 운영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 양평에서 향초나 향수, 비누 등을 제작하는 공방을 운영하며 살고 있는 35세 여성입니다. 원래는 서울에 살았는데 5년 전 이혼을 하면서 친정엄마와 함께 양평으로 이주했어요. 친정엄마는 제가 이혼할 무렵 오랜 교직 생활을 끝내고 정년퇴직하셨고 현재는 저와 함께 양평에서 같이 살며 농사도 짓고 노인대학에서 한글과 수학을 가르치고 계세요. 저는 어려서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습니다. 엄마 혼자 저를 키운다는 게 쉽지 않은 일이었죠. 하지만 다행이었던 건 부유했던 아버지의 유산을 물려받게 되면서 여유로운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재테크에 안목이 있었던 친정엄마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저축을 했고 수십억 원의 자산가가 되었죠. 교육자임에도 불구하고 저에게는 공부를 강요하지 않으셨어요. 통제된 삶을 살지 말고 하고 싶은 것 하며 살라며 저를 아낌없이 지원해 주신 덕분에 유복한 유년 시절을 보낼 수 있었답니다. 명문대 졸업 후 남들과 똑같이 회사 생활을 시작했어요. 하지만 가만히 앉아서 하루 종일 컴퓨터만 들여다보는 일은 제 스타일이 아니었죠. 스트레스 해소에 좋은 게 없나 탐색을 하던 중 우연히 접하게 된 아로마 테라피에 빠져 공방 창업을 계획하게 되었죠. 남들은 저보고 무모하다 했지만 제가 원하는 꿈이 생긴 이상 그 꿈을 쫓아가기 위해 부단히도 노력해야 했습니다. 지원아, 너는 멀쩡하게 다니던 직장을 왜 갑자기 그만둔 거야? 사실 나 하고 싶은 게 생겼어. 이렇게 가만히 앉아있는 건 공부했던 걸로 충분하다고. 내 인생이 너무 지루해. 도대체 무슨 일인데 그래? 모든 일에는 다 절차가 있는 법이야. 회사 생활도 이제 적응 좀 하나 싶었는데 갑자기 그만두니까 엄마는 좀 당황스럽다. 미리 말하지 못해서 미안해, 엄마. 됐어. 네 인생인데 내가 뭐라 해서 될 일이었으면 진작에 욕이라도 했겠지. 근데 네가 하고 싶은 일이 뭐야? 사실 회사 관두기 전에 취미 좀 붙여보려고 캔들 공예 수업을 들었거든? 아로마 캔들이라고. 아, 그 향초? 응, 만들어보니까 재밌고 이게 하면 할수록 묘한 매력이 있더라. 나중에 나이 들어서도 내가 할 수 있는 일인 것 같아서 한번 도전해보려고. 도전하는 건 좋은 일이야. 어차피 한 번 사는 인생 뭐 있어?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살아. 정말? 허락해주는 거야? 내가 허락하고 말고가 어디 있어. 네가 원하면 하면 되는 거지. 인생 한 번뿐이다. 기회 있을 때 잡아. 엄마 그렇게 말해줘서 정말 고마워. 역시 우리 엄마 짱.
나도 하나밖에 없는 우리 딸이 행복하다면 그만이야. 엄마가 얼마든지 지원해 줄 테니까 어디 가서 기죽지 말고 원하는 거 다 하면서 살아. 그럼 엄마는 모임 있어서 이따가 저녁에 보자. 알겠어요. 들어가요. 그렇게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아로마 테라피, 조향사, 캔들 등 여러 가지 자격증을 취득하며 본격적인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창업을 위해 상가를 알아보는데 부동산에서 분양 상담사로 일하고 있던 남편을 만나게 되었어요. 번화가도 좋지만 공방 특성상 조금 한적하고 고즈넉한 곳에 있으면 좋겠다 싶어서 여기저기 많이 다니던 참이었죠. 그 중에 마음에 드는 곳이 있어서 상담하고 가게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새로 지어진 건물이어서 그런지 시설도 좋고 주변 아파트 단지들이 많아서 접근성이 좋은 최적의 장소였죠. 남편이 처음으로 몇 천만 원 수수료를 받았다며 가게에 커피를 사들고 온 걸 시작으로 연애를 하게 되었습니다. 나이도 동갑이었던 데다 열심히 일하는 게 보기 좋았고 남편도 저를 보고 한눈에 반했다고 했었거든요. 남편은 고등학교를 졸업 후 군대를 다녀와 이렇다 할 직장에 다니지 못하다 우연히 분양 상담사 일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홀시어머니를 모시며 살고 있었고 경기도 김포의 30평대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었죠. 2년 정도 불같이 연애 후 미래를 함께하기로 약속하고 양가 집안에 인사를 드리기로 했습니다. 인사를 드린 뒤 시어머니와 번호 교환을 했는데 아직 결혼도 안 했는데 매일같이 연락해오며 사사건건 참견질을 시작하셨어요. 시어머니는 아들 부심이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때까진 몰랐어요. 점점 어두워질 제 미래를 말이죠. 예, 전화를 했는데 받질 않는구나. 톡은 가능한 거냐? 어머니 죄송해요. 전화를 깜빡하고 못 받았네요. 정신이 없었어요. 내가 바쁘면 얼마나 바쁘다고. 내가 몇 번을 전화했는데 너 이러는 거 점수 깎이는 거다? 죄송해요. 무슨 일 있으세요? 연락을 다 주시고. 지난번에 왔다 가고 이렇다 저렇다 할 연락도 없고 그냥 안부차 연락했다. 그리고 원래 안부 연락은 너가 먼저 해야 하는 거야. 어른이 먼저 하게 만드는 경우가 어디 있니? 죄송해요. 어떻게 연락할지도 모르겠고 솔직히 아직은 어려워서요. 제가 노력할게요. 그나저나 너 공방인지 뭔지 한다며? 그거 하면 한 달에 얼마나 버냐? 그때마다 매출은 다른데요. 단체 주문 들어오거나 강에 많이 나가는 달에는 그만큼 많이 들어오고요. 뭐 들쑥날쑥하다는 거네? 그러다 결혼해서 우리 아들 돈 까먹는 거 아니야? 난 그런 꼴 못 본다. 이래서 여자가 바깥일을 하면 안 된다는 거야. 어머니, 저 그렇게 못 벌지 않아요. 그 아직은 미비하지만 생활비 감당할 정도는 되고요. 조금씩 커져가는 단계라 저도 열심히 하고 있어요. 꼴에 해봤자지. 그러지 말고 남편 내조에 힘써. 결혼하면 공방 그만두고 나한테 살림이나 배우던지. 어머니,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 조금 서운해요. 그래도 대학 포기하고 남들 다 만류하는 대기업 포기하고 시작한 일인 만큼 자부심도 큰 거려. 친정엄마도 하고 싶은 일 하면서 살라고 하셨고요. 그건 사부인이 뭘 몰라서 하는 소리야. 일찍 남편 여의고 드세게 살아야 했으니 너희 엄마는 그렇게 이야기하겠지. 어머니, 말씀이 조금 지나치세요. 그리고 요즘에는요, 옛날 사고방식 가지고는 못 살아요. 트렌드라는 게 있잖아요. 트렌드. 모르세요? 너 지금 나 가르치니? 누가 그런 거 모른대? 그래도 우리나라 정서가 있지. 여자가 바깥으로 싸돌아다니면 들어서래도 안 들어서고 집안이 휘청휘청하단다. 우리 아들 뒷바라지나 잘하렴. 그건 저희 부부가 알아서 할게요. 신경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지금 작업 중이어서요. 나중에 다시 연락드릴게요. 들어가세요. 자기야, 엄마한테 전화 왔는데 무슨 일 있었어? 아주 노발대발 화가 잔뜩 나셨는데? 어머니가? 당신한테 연락했다고? 조금 전에 자기한테 조언 좀 했다고 구박했다면서 뭐라 하시는데 도통 알아들을 수 있어야지. 도대체 무슨 일이야? 나도 내색 안 하고 그냥 넘어가려 했는데 아니 사실 어머니가 연락 오셔가지고는 결혼하면 공방 그만두고 살림이나 배우라잖아. 뭐? 이제 상승세인데 그만두길 뭘 그만둬? 엄마가 뭘 모르네. 그러니까 몇 마디 받아치니까 우리 엄마 들먹이면서 바깥 일하면서 싸돌아다니면 애도 안 들어선다고까지 하셨다니까? 내가 진짜 황당해서. 엄마가 그랬단 말이야?
내가 대신 사과할게. 우리 엄마가 나 혼자 키우셨다 보니까 뭔가 자부심 같은 게 있으셔. 미안해. 아냐, 자기가 왜 사과를 해? 자식 가진 부모 입장에서 당연히 그러실 수 있는 거지. 내가 너무 과민 반응했던 것도 있고. 그렇게 생각해주니 고마워. 아니야, 먼저 연락줘서 고맙고 내가 나중에 어머니한테 연락드려서 잘 말씀드릴게. 그렇게 싱숭생숭 시어머니와 연락을 마치고 얼마 뒤 상견례 날이 다가왔습니다. 모처럼 중요한 자리니만큼 호텔 식당을 예약하고 긴장되는 마음으로 자리를 지키고 있었죠. 그런데 말입니다. 저와 엄마는 최대한 단정하게 차려입었는데 시어머니의 옷차림을 보고 경악할 수밖에 없었어요. 옷은 그렇다 치는데 온몸에 잔뜩 장신구를 달고 왔습니다. 정말 치렁치렁이라는 말이 생각날 정도로 말이죠. 마치 자신이 잘 살고 이만큼의 부를 누리고 있으니 까불지 말아라 라는 걸 표현하고 싶으셨나 봅니다. 식사를 하면서 저는 어른들 눈치를 보느라 밥이 코로 들어가는지 입으로 들어가는지 모를 지경이었어요. 두 어머니들이 결혼은 어떻게 준비하는지 좋을지에 대해 말씀을 나누시는데 시어머니가 막무가내인 태도를 보이셨습니다. 남편 자랑을 끝없이 늘어놓는 건 물론이고 무조건 예단은 다 챙겨받을 거니 단단히 준비하라고 하시더군요. 그 이야기를 듣고 있던 친정엄마의 표정은 점점 굳어갔고 저는 남편을 쳐다보았지만 애써 제 시선을 피하며 시어머니만 바라볼 뿐 어떠한 제지도 하지 않았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커피 한잔하며 본격적인 대화를 나누시는데 당장이라도 상견례 자리를 박차고 나가고 싶더군요. 식사는 입에 맞으셨는지요? 최대한 신경 써서 예약했는데 마음에 드셨을지 모르겠네요. 뭐 그럭저럭 맛은 있네요. 아까 했던 예단 말인데요. 요즘엔 현금 예단도 별도로 받는 추세인 거 아시죠? 아, 그럼요. 챙겨드릴 건 챙겨드리고 원하시는 목록 말씀해 주시면 준비할 수 있는 대로 준비하겠습니다. 사도는 이야기가 잘 통해서 다행이네요. 그리고 아이들 신혼집은 저희 집 근처로 얻죠? 어차피 결혼하면 저희 집 분위기에 물들어야 하고 내 아들 밥해 먹이려면 살림부터 배워야 하니깐요. 네, 그건 아이들의 의사를 물어보고 결정해야 할 것 같습니다만. 물어보고 하고 말 것도 없어요. 살림 가르쳐주면서 필요하면 지금 사는 집 팔고 그 돈 얹어서 나중에 큰 집으로 이사가면 보태주고 합가할 생각입니다. 휴, 지금 합가라고 하셨어요? 저는 처음 듣는 이야기입니다. 아직 시간 많이 남았으니 차차 이야기하는 걸로 하죠. 그러죠 뭐. 사도는 깨어있으신 분이니까 알아서 잘 하실 거라 믿어요. 지금 말씀하시는 예단원 하는 대로 해드릴 테니까 대신 신혼집 해결해 주시죠. 네? 아니 여유 있는 쪽에서 집 마련하는 게 도리죠. 아시다시피 나는 여유가 없네요. 사돈이랑 세아가 입은 옷들 다 명품인 거 보니까 능력 되시나 본데 이참에 화끈하게 쏘시죠? 한쪽으로 기우는 결혼은 나중을 생각해서라도 좋지 않습니다. 차차 생각해 보자고요. 지금 당장 결론이 나지 않을 것 같으니까 아이들 통해서 의견 주고받읍시다. 그러죠 뭐. 일단 알겠습니다. 결국 두 분이서 한참 이야기하다 저희를 통해 말을 전달받기로 하고 서로 맞춰가며 준비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시어머니의 고집스러움 때문에 상견례 자리가 조금 어수선하긴 했지만 잘 마무리되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친정엄마는 이 결혼 꼭 해야겠냐며 저를 나무라셨어요. 시어머니 표정도 그렇고 태도도 마음에 안 든다며 나중에 고생길이 훤히 보인다며 포기하라고 하시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남편을 사랑하는 마음이 컸기에 잘 살아보겠다고 친정엄마를 다독였습니다. 자기야, 내가 며칠 생각해봤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어머니 너무 과하신 거 아니야? 우리 엄마가 뭘? 아니, 상견례 때도 그래. 우리랑 한마디 상의도 없이 신혼집은 시댁 근처로 해야 되고 예단도 다 우리 쪽에서 해야 되고 우리가 하는 결혼이지 자식 팔아넘기는 장사가 아니잖아. 내가 미안해. 정말 면목이 없어. 엄마랑 이야기 좀 다시 해볼게. 무슨 말을 해? 신혼집부터 합가까지 본인이 다 정해놓으셨던데 당신은 정말 아무것도 몰랐어? 한두 번 말하긴 했는데 난 농담인 줄 알고 그냥 흘려들었지. 그리고 말은 할 수 있는 거잖아. 말이 씨가 된다는 거 몰라? 지난번에 나 공방 그만두고 쌀림 배우라고 하셨을 때부터 알아봤어. 어쩜 그렇게 막무가내셔? 그렇다고 말을 그렇게 해?
다른 사람도 아니고 우리 엄마야. 당신 시어머니 될 사람이라고. 우리 엄마가 지금까지 고생했으니까 여유 있는 며느리 만나서 팔자 좀 펴보려고 한 소리 하신 거지 뭐. 그냥 웃어넘기면 되지. 이게 웃어넘길 일이야? 다른 것도 아니고 결혼 문제야. 나도 당신이랑 이렇게 싸우기 싫어. 그건 나도 마찬가지거든. 그런데 이런 식이면 난 결혼 못해. 당신이 약속하면 몰라도. 무슨 약속? 결혼하고 나서 금전적인 문제나 합가 관련 문제로 언쟁하거나 무슨 일이든 간에 의논 없이 일방적으로 통보해서 피해보는 일 생기면 가차없이 이혼 고려할 거야. 뭐? 이혼이 그렇게 쉬운 건 줄 알아? 결혼하기도 전에 이혼 이야기라니. 너무 급발진하는 거 아니냐고. 내가 급발진하기 전에 당신이 채비했으면 이러지도 않았지. 아무튼 약속되지 않으면 난 이 결혼 추진 못해. 알겠어? 알겠어. 내가 미안해. 말 많고 탈도 많았던 결혼 준비를 우여곡절 끝에 마치고 많은 축복 속에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시어머니가 원하시는 대로 제 공방 근처에 신축 아파트로 마련했습니다. 친정엄마의 도움으로 대출 없이 집을 마련했지만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남편에게는 대출 끼고 샀다고 거짓말을 해두었죠. 그리고 세금 문제로 혼인신고를 6개월 뒤에 하기로 했습니다. 하도 시어머니가 닥달하는 상황에 한두 번은 주말마다 시댁에 갔지만 문화센터에서 강의를 시작해 주말에도 여유가 없어졌어요. 그랬더니 시어머니가 짐을 싸들고 신혼집에 쳐들어오신 거 있죠? 막무가내로 살림을 가르쳐 주겠다며 수시로 왔다 갔다 하겠다며 통보하시고는 정말 한 번 오면 며칠씩 있다 가셨습니다. 차로 20분이면 가는 거리라 정말 가까운데 굳이 왜 이러나 싶었죠. 그 와중에 남편이라는 놈은 시어머니가 불편하지 않겠냐며 자기 멋대로 남는 방에서 생활하라며 허세까지 부렸습니다. 시어머니는 이때다 싶었는지 조금씩 짐을 옮기기 시작했고 저희는 합가나 다름없는 생활을 하게 되었죠. 새벽부터 일어나 시어머니의 밥상을 차리는 건 물론 늦게 퇴근해도 밥을 차려드려야 했고 온갖 뒤치다꺼리를 해야 했답니다. 신혼집은 친정엄마가 제 명의로 해주신 집인데 남편과 시어머니가 마음대로 구는 모습에 결국 참던 화가 폭발하고 말았죠. 남편과 심하게 다투게 되었고 시어머니는 그런 저를 나무라며 노발대발하셨어요. 하늘 같은 남편을 모시고 살아도 모자란데 어디서 소리치냐며 잔뜩 혼을 내시고는 제 뺨까지 때렸습니다. 제가 맞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멍하니 서 있자 놀란 남편은 시어머니를 뜯어말렸고 시어머니는 시댁으로 가셨어요. 남편은 며칠 동안 제 눈치를 보며 살았습니다. 제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어도 없는 취급을 해버렸거든요. 하지만 금세 화해하고는 예전과 같은 사이로 지냈어요. 다음 주에 우리 엄마 환갑인 거 알지? 뭐 해드릴지 고민인데. 아, 맞다. 장모님 환갑이시지? 호텔 식당 예약해서 밥 먹고 용돈도 적당히 드리면 되지 않을까? 아, 그것도 좋겠다. 생각해둔 곳 있어? 프리미엄 호텔 어때? 조금 가격대가 있긴 한데 날도 날이니만큼 모시고 한번 다녀오자. 가만 생각해보니까 용돈을 따로 드리기보다 이번에 친구들이랑 여행 가신다는데 여행 비용을 좀 보태드릴까? 그래, 그것도 좋은 방법이지. 그럼 내가 호텔 예약할게. 요즘 자기가 연애할 때처럼 잘해줘서 내가 기분이 좋네. 이렇게 우리 엄마 생일도 신경 써주고. 당연히 사위로서 해야 할 일이지. 다른 사람도 아니고 장모님인데. 안 그래? 그렇게 생각해줘서 고마워. 나도 어머니 생신 때 좋은 거 하나 해드려야겠다. 그럼 고맙지. 일단 나 일하는 중이니까 예약하고 알려줄게. 이따 집에서 봐. 예, 너 이번에 너네 엄마 생일에 호텔 식당 가서 밥 먹기로 했다며? 네 엄마는 곧 죽을 양반이 무슨 환갑잔치를 한다니? 네? 지금 뭐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잔치 안 하고 그냥 식사만 하기로 했어요. 어머니도 그날 같이 가세요. 됐다 해. 난 어디 가서 그렇게 돈 헤프게 안 쓰고 다녀. 그거 다 우리 아들이 힘들게 번 돈으로 하는 거 아니냐? 아니에요, 어머니. 제 돈으로 하는 거고요. 그이는 꽃다발 하나 사오기로 했어요. 그게 그거지 뭐. 어휴, 그럴 돈 있으면 사위 사업자금이나 대주지 쯧쯧. 네 엄마 참 이기적이다. 어머니, 그런 거 아니라니까요. 잔치는 무슨 잔치예요. 어디서 무슨 이야기를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냥 간단한 식사 자리예요. 어디서 말대꾸야.
내 시어머니는 지금 혼자 밥 먹고 있는데 누구는 호텔 식당에서 밥 먹고 아주 세상 꼴 잘 돌아간다. 그러니까 그날 어머니도 같이 가시자니깐요. 왜 이렇게 제 말을 안 들어주시는 건데요? 야, 내가 누누이 말했지. 내가 말하기 전에 네가 알아서 해야 한다고? 눈치가 정말 없구나. 어머니,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뭐가 뭔지 잘 모르겠어요. 어머님 비위 맞춰드리기 너무 어려워요. 이래도 싫다 저래도 싫다 하시니 뭘 자꾸 어쩌라는 건지 이해가 안 간다고요. 이것 좀 봐라. 이기적인 네 엄마 닮아서 이제는 할 말 못할 말 다 하겠다. 이거야? 어머니, 이기적인 건요. 상대방 생각 안 하고 남한테 피해주면서 행동하는 걸 이기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저나 저희 엄마가 무슨 행동을 했길래 어머니한테 이런 말을 들어야 하죠? 와, 이거 무섭네. 야, 이기적인 년아. 내가 그런다고 쫄 줄 알아? 시어머니를 우습게 봐도 유분수지. 너 당장 시댁으로 튀어와. 어머니, 진짜 이기적인 게 뭔지 보여드릴까요? 한번 해봐요? 그래, 어디 해볼 테면 해봐라. 웃기지도 않네, 진짜. 네, 알겠습니다. 진짜 이기적인 게 뭔지 보여줄게요, 어머님. 뭐? 자기야, 내가 참아야 해? 아, 또 무슨 일이야? 어머님이 다짜고짜 연락하셔서 자기는 혼자 밥 먹는데 엄마 생일에 호텔 식당 간다고 나한테 엄청 뭐라 하셨어. 곧 죽을 사람이 무슨 환갑잔치냐시던데? 이게 정상적인 사고로 할 말이야? 아니, 말을 왜 그렇게 해? 엄마가 서운해서 그러셨나 보지. 당신이 너무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거 아니야? 저걸 보고도 그런 말이 나와? 산 사람 보고 곧 죽을 사람이라느니 무슨 말을 그따위로 하시냐고. 그리고 호텔 식당 같이 가자고 말씀드리니까 제대로 대답도 않고 나한테 뭐라 하시기나 하는데 내가 뭘 더 이야기해야 하는데? 아, 제발 성격 좀 죽이고 살자. 나도 이제는 지친다 지쳐. 엄마나 당신이나 제발 성격 좀 고쳐라. 아, 어이없네. 이럴 거면 당신 멋대로 살지 왜 나랑 결혼했어? 뭐?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알아듣게 이야기해. 솔직히 당신 어머님 편만 들고 내가 어머님 잘잘못 따지면 화내잖아. 아니, 그럼 너는 며느리가 엄마 욕하는데 가만히 듣고 경청해야 돼? 뭐 어이구 그랬어? 이러면서 맞장구 쳐줘야 하냐고. 엄마 욕 듣는데 기분이 좋을 리 있겠냐? 욕이 아니잖아. 그리고 어머님이 나한테 하신 건? 그건 욕 아니냐고. 아, 답답해 죽겠네. 내가 더 답답하거든. 당신이 이렇게 중간 역할 못하니까 어머니가 자꾸 나 우습게 보는 거야. 그래서 뭐 어쩌려고? 계속 이런 식이면 당신한테 기댈 수가 없잖아. 그럴 거면 그냥 어머니랑 살아 나랑 살지 말고. 지금 이혼이라도 하자는 소리야? 사람이 왜 이렇게 예민해? 그래, 이혼하자. 난 더는 못 살겠어. 우리 이혼해. 그렇게 저는 남편과의 결혼 생활을 더 이상 유지할 수 없다. 판단되어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솔직히 혼인신고를 하지 않아서 이혼이라고 할 것도 없지만 이왕 이렇게 된 거 잘잘못을 따지고 싶었습니다. 6개월이 채 되지 않는 시간 동안 기가 다 빨렸고 결혼하며 손해본 금전적인 부분을 돌려받기 위해 소송을 준비하기로 했어요.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지만 결혼식도 올렸고 사실혼 관계나 다름없기 때문에 상대방에게 과오의 책임을 물어 위자료를 받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며칠 뒤 소송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남편이 사업을 구상하고 있다는 핑계로 거액의 대출을 받은 사실과 바람까지 피우며 상간녀에게 돈을 퍼다 나르고 있는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심지어 제3금융권에서 대출도 받았더군요. 남편의 휴대폰으로 모든 증거를 모은 뒤 모든 준비를 마치고는 이혼을 통보했습니다. 남편이 출근한 틈을 타 이삿짐 센터를 불러 남편과 시어머니의 짐을 모조리 시댁으로 보내버렸어요. 아니나 다를까 시어머니가 연락을 해오더군요. 아니, 새아가 세상에 이런 경우가 어딨니? 부부 싸움을 좀 했기로서니 이따위로 행동하라고 누가 가르쳤어. 너 친정에서 이렇게 가르치던. 아, 말씀 잘하셨어요. 저 엄마한테 배운 거 써먹는 중인데요. 제가 받은 만큼 돌려주려고요. 뭐? 너 지금 그게 무슨 소리야? 우리 아들 집에서 발 뻗고 편하게 사는 주제에. 너 지금 당장 튀어와. 제가 왜요? 왜 그래야 하는 거죠? 우리 아들 집이요? 여기 제 이름으로 된 제 집이에요. 그럴 리가 없는데?
그럴 리가 없긴요. 대출 껴서 샀다고 뭐 그런 거 들으신 모양인데 그이 돈 들어간 거 하나도 없고요. 대출 없이 저희 엄마가 사준 제 집이에요. 아시겠어요? 하, 참나. 야, 너 재산 분할해야 하는 거 알지? 예금이고 뭐고 절반 내놔. 재산 분할이요? 오히려 제가 받아도 모자란데 감히 어디서 재산 분할을 운우네요? 이혼하면 당연히 재산 분할해야지. 뭣도 모르는 년이. 기억 안 나세요? 저희 세금 문제로 혼인신고 나중에 하기로 한 거. 즉, 지금 혼인신고 안 되어 있다고요. 사실혼 관계이긴 하지만 오히려 제가 퍼다날은 돈이 아마 더 많을 거예요. 그거 되돌려 받으려고 청구 소송 거는데 어머니 감당하실 수 있어요? 지금 저한테 이러실 때가 아닐 텐데? 야, 너 지금 소송이라고 했어? 꼭 그렇게까지 해야 해? 네, 이렇게 해야겠네요. 유책 사유는 그이가 전적으로 가지고 있어서요. 지금 같은 회사 여직원이랑 바람도 피우고 아주 살판났나 보던데요. 내가 시원찮으니까 바깥으로 눈 돌리는 거다. 네가 집안일 배우고 내조에만 힘썼어 봐. 다른 여자들한테 눈 돌리고 다니나. 그리고 어머니도 유책 사유래요. 뻑하면 신혼집에 쳐들어와서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스트레스 다 주고. 고부 갈등이 왜 생기는 줄 아세요? 자기 아들만 잘난 줄 알고 며느리 미워해서 시세 마느라 생긴 거래요. 참나. 그럼 귀한 아들 꼬셔서 나한테 뺏어갔는데 네가 죄인이지. 평생을 끼고 살았는데 하루아침에 뺏긴 기분을 네가 알아? 아,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두 분이서 오순도순 살게 도와드릴 테니까 여생 함께 잘 사세요. 뭐? 이럴 순 없어. 나랑 이야기 좀 해. 더 이상 할 말 없어요. 한 번만 더 연락하면 경찰에 신고하고 그나마 선물해준 외제차랑 현금에단 다 돌려받을 거니까 닥치고 사세요. 아, 아니, 아가야. 그렇게 남편이 매일같이 찾아와 무릎 꿇고 비는 탓에 소송은 취하하기로 했습니다. 말끔히 짐을 챙겨서 나가는 조건으로 원만한 합의를 했고 대신 상간녀 소송을 진행했죠. 상간녀로부터 3천만 원의 보상금을 받게 되었고 그동안 여기저기 대출을 받은 남편은 외도 사실이 소문나 회사에서 권고사직을 당하는 바람에 실업자가 돼버렸습니다. 2억 원이 넘는 빚을 갚아야 했고 가지고 있던 외제차, 시댁을 팔아 겨우 절반을 갚았다고 하네요. 막노동이나 아르바이트를 전전하며 달에 200이 넘는 빚을 갚고 있다는데 제가 알기론 월급이 250 정도밖에 안 되는 걸로 알아요. 이후에도 시어머니가 도와달라며 친정집까지 찾아왔으나 저는 매몰차게 행동했습니다. 법원에 접근 금지, 통신 제한도 걸어버렸어요. 신혼집도 대충 정리하고 부동산에 내놓아 버렸습니다. 그 뒤로 서울에서의 생활을 청산하고 친정엄마와 함께 양평으로 이사를 했답니다. 공방은 홍보도 하고 점차 입소문을 타게 되면서 월 매출 1,000만 원 가까이 벌게 되며 조금씩 성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기업 강의도 나가고 플리마켓도 하고 협회 초빙 강사로도 활동하게 되면서 앞으로는 더욱더 승승장구할 예정이고요. 이혼이랄 것도 없지만 이별의 아픔을 어느 정도 극복하면 마음 맞는 좋은 사람도 생겼으면 좋겠네요. 제 기막힌 이혼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어떠셨나요? 사람이란 무릎 가진 것에 욕심내지 말고 주어진 상황에 맞춰 살아야 한다는데 뱁새가 황새 쫓다 가랑이 찢어진 꼴이 되고 말았네요. 저도 항상 겸손한 마음으로 사람들에게 베풀며 인생을 살아가 볼까 합니다. 이런 제 사연에 공감이 되셨다면 응원의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